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의 한현부동산 전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한 거가 이제 그 인베스먼트 프로퍼티를 갖고 계신 주인분이라든지 네. 이제 주택을 매매하시는 셀러분한테 해당이 되는 영상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베스먼트 프로퍼티는 항상 수요가 높고 관심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그 매매보다는 렌트를 놓을 시에 적용이 되는 법안으로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영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부분 셀러나 아니면 네. 랜로드들이 잘 모르고 있는 페어 하우징 액트에 관련된 이제 설명을 해주실 텐데 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모르고 이제 진행을 하셨다가 차후에 이제 낭패를 보시는 사례도 실제로 많이 보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허드라고 하잖아요. 허드라고 하죠. 줄여서. 네, 이게 꽤 길어요.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네. 그래가지고 허드라고 하는데 미국 연방정부 행정부서 중에 하나로 주로 하는 일은 연방주택법과 도시개발법을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네. 1965년도에 이제 설립된 기관으로서 이제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의원장으로 맡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허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라고). 그렇죠. FHA 융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저소득층 네. 혹은 좀 신용이 안 좋거나 이게 좀 일반 융자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좀 낮은 다운페이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떠한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허드라는 기관에서 이 FHA를 또 부서를 이렇게 따로 연방주택관리국이라고 FHA라는 부서를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FHA 융자 저희가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고 FHA 융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집을 사시기 힘드신 저소득층 혹은 뭐 힘든 상황의 사람들에게 이제 독려를 하는 융자 프로그램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네. 그래서 이 허드에서 이 일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오늘 영상을 준비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제 Fair Housing Act, 한국말로 공정주택법. 네. 네, 공정주택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공정주택법이라는 것도 분명 뭐 한국에도 비슷한 관련 법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연방법에 이제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Fair Housing Act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1974년도에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법 The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74라고 있는데 이 법안과 이제 1988년도에 The Fair Housing Amendment Act of 1988 이 법안을 동시에 합쳐져 가지고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974년도에 두 가지 사항, 가족의 구성 상황과 또 장애 여부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race, color, national origin, religion, sex, familial status, disability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법안이네요. 네. 그래서 이 법안에 이제 해당이 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내에 있는 워싱턴 DC를 포함한 50개 중에 50개 주. 예, 다 적용이 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리스시 진행되는 과정을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이 법안에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리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지 좀 네.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부동산 전문인에게 리스를 의뢰를 하실 경우에는 누군가 세입자가 되는 사람이 이제 집을 선정을 하고 그 집을 선정한 다음부터는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를 통해서 렌털 어플리케이션을 받고 있고요. 그 렌털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을 보시면은 신용 조회, 크레딧 점수라든지 또 범죄 기록, 소득 증명 및 렌트를 살았던 뭐 기록이 있다 하면은 렌트 기록, 직장 여부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최종적인 거는 주인분께서 최종 결정을 하심으로써 이제 리스가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이 좀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래서
다 저희가 뭐 50개 주에 있는 뭐 US 영토라고 해가지고 이 법안이 다 적용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법안에 먼저 제외되는 예외되는 저희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 하면은 뭐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멀티폴 프로퍼티가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저 사우스 쪽에 뭐 조금 일부 지역에 있는데 저 서부 쪽에 가면은 멀티 유닛 프로퍼티라고 듀플렉스, 폴플렉스라고 있는데 이렇게 한 동에 보면은 유닛이 나눠져 2개, 있는 거죠. 예, 네. 4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주택인데 이런 2 또는 4 유닛 이런 주택 안에 주인이 한 유닛 이상 거주를 할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제외가 상황. 되는 거구나. 예, 이 법안이 제외가 되는 거고요. 또한 주인이 부동산 전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리스를 진행을 할 경우에도 제외가 되는데 단 3채 미만을 소유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세 채 이상부터는 이 법이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부동산을 통하든 뭐 그 여부를 떠나가지고 만약에 주인이 4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안을 비껴갈 수는 없고요. 예,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종교 조직, 뭐 교회라든지 뭐 절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뭐 상업적인 목적이 없는 종교 조직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렌트를 리즈를 하거나 세일즈를 할 경우에는 조건들이 가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도원이라든지 사원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정해진 뭐 규율이 있고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좀 제외가 되는데 단지 금지하고 있는 거는 인종이라든지 색깔, 국적 여부는 저희가 이거를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이 없는 프라이빗 클럽, 뭐 골프장 클럽이라든지 골프 코스, 뭐 그런 컨트리 클럽 안에 있는 건물을 뭐 리스할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또 HO에 정해진 뭐 룰을 따라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시니어 하우징. 예, 뭐 어덜트 커뮤니티라고도 하는데 뭐 나이 제한이 있는 시니어 하우징 같은 경우 또 혹은 로컬에 있는 뭐 시니어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건물을 리스 매매 시에는 요 법안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지금 언급드린 것 같은 상황 같은 경우는 법안이 안 되는데 이 과연 법안이 공정주택법 페어 하우징 액트가 뭐길래 이렇게 저희가 언급을 드리냐 하면은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뭐 브로커 에 의뢰를 할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이걸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고 어느 분 같은 경우는 특정 뭐 인종이나 특정 뭐 국적은 피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를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언급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국적이라든지 컬러라든지 뭐 내셔널 뭐 이런 종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준으로 차별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실제 사례 중에서 장애가 갖고 있으신 분께서 만약에 2층의 건물을 리스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시는데 저희가 먼저 휠체어가 다니는 거를 집안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꺼리는 목적으로 그게 이제 불편하셔가지고 가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2층이기 때문에 뭐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가 있으신 분한테 2층이기 때문에 리스가 힘드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불법이 될 수가,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거를 판단하는 자체가 나중에 이제 큰 뭐 낭패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불법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에서 언급을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펫 여부 리스를 할 적에 어떤 주인분께서는 뭐 펫이 있는 거를 꺼리시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뭐 의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펫 자체를 뭐 노펫이라든지 펫 자체 팔러시를 지정하시는 거는 불법이 안 되지만 여기서 이제 펫 중에서도 서비스 덕이라고 있잖아요. 네, 장애가 있으신 분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뭐 멘탈리 이렇게 뭐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애완견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서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요구가 가능한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류로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티피케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저희가 물을 수는 있고, 네. 이제 반드시 이제 그 노펫이더라도 서비스덕이라고 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이제 렌트 거절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명시를 그 미리 이제 해놓으시고 잘 조심하셔야 되고, 또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의외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렌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조회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크리미널 레코드라고, 그렇죠. 범죄 사실을 이제 요거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알려드리는데, 범죄 종류에는 뭐 DUI도 있고 뭐 성범죄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뭐 거절 사유를 할 수는 없고요. 범죄 중에서도 이제 성범죄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을 한해서, 네, 그거는 이제 해당이 되고, 형벌을 다 마치고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사유로 인해서 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가 당부를 해드리는 거는, 많이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크레딧 점수가 650점 이상 혹은 뭐 680점 이상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여기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시고 뭐 리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실 적에는 네.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셔야지, A라는 사람은 뭐 특정한 인종이라고 해가지고 680점인데도 거절을 한다든지, B라는 사람을 뭐 이렇게 리스를 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더 크레딧 점수가 낮다든지 할 경우에는 차후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미스를 하시고 이 페어 하우징 액트에 대해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 한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네. 이게 이런 그 페어 하우징 액트라는 거를 모르고 개인적으로 렌트를 놓으셨다가 네. 이 전화 한 통에 대답 잘못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아요. 실제로도 네. 케이스를 보는 경우에는,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불공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 뭐 리스를 구하는 사람 중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 이렇게 허드에다가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조사에서도 이제 함정 수사라는 비슷한 기법으로 해가지고 그런 뭐 렌트를 구하는 사람인 척 연락을 가는 케이스도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주의하실 수 있으면 주의하시거나, 네. 되도록이면은 전문가한테 좀 맡기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법안, 공정주택법 법안 자체를 잘 모르시고 생소하신 분들께서 이제 직접 거래하실 적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저희 또한 불법적인 거를 많이 의뢰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하고자 이렇게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고, 네, 그 외에 부동산이라든지 뭐 융자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에게 댓글이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